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금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추정과 관련해서 마지막 중요한 하나의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추정 부분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우도 함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우도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우도 추정량, 여기 일종의 점추정량인데 또는 책에 따라서는 이 최대 우도 추정량을 최우 추정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점추정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이놈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니까 자, 우도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도 함수 정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을 이렇게 x1, x2, xn이라고 하는 이런 확률 표본을 우리가 이렇게 얻었을 때에, 자, 추출했을 때에 요 확률 표본 x1, x2, 요 xn까지 요와 같은 확률 변수에 대한 우리가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한다겠죠. 자, x1, x2, xn까지를 그죠? 요 n개짜리 변수로 하고 이 모수 세타에 대한 요렇게 표시한 것을 우리는 뭐란다?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근데 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는 요 x 값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요 모수 세타를 중심으로 함수로 봤을 때에, 자, 요게 핵심이죠.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결합 확률 밀도 함수인 요 놈을, 자, 다시 한번 확률 변수 x1, x2, xn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인 요 놈을 모수 세다를 중심으로 세다에 관한 함수로 보자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요 놈을 이제 x들에 관한 함수로 보는 건데, 이제는 세다를 중심으로, 동일한 함수를 세다를 중심으로 모수 세다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에 요 함수를 우리는 뭐다? 우도 함수라고 정의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자, 우도 함수라는 것은 결국 확률 변수 x1, x2, xn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보는 관점을 세다에 관한 함수로 봤을 때에 우리 뭐란다? 이놈을 우도 함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도 함수, 요 우도 함수, 세다를 중심으로 한 우도 함수는 우리가 보통 표시는 이렇게 표시한답니다. 자, 그래서 L 세타 땡땡 x1, x2, xn. 결국 요 놈은 결합 확률 밀도 함수인 요 놈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이 결국 요 놈인데, 특별히 우리가 우도 함수를 표시할 때는 L 세타 땡땡 x1, x2, xn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도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세다를 중심으로, 세다를 변수로 하는 함수로 봤을 때에 우리는 우도 함수라고 하고, 보통 우도 함수는 표기를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 확률 변수 x1, x2, xn이 독립적으로 주로, 그쵸? 그 독립적으로 이렇게 추출한, 그쵸? 임의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요놈들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와 같은, 그쵸? 우도 함수를 적어보라고 했을 때, 즉, 요놈이죠. 그쵸? 우리는 x1, x2, xn이 각각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x1의 밀도 함수에다가 x2의 밀도 함수부터 xn의 밀도 함수까지 곱으로 표시한다는 것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n개짜리 곱을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면 파이 i 이퀄 1부터 n까지 f xi 땡땡 세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우도 함수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도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요와 같은 확률 표본을 얻어낸 모집단의 확률 밀도 함수. 요게 모집단의 확률 밀도 함수죠. 이 모집단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쵸? 요 놈을 x1을, i 대신 x1부터 x2, x3부터 xn까지 각각을 대입을 한 그 결과, 요와 같은 결과들을 이렇게 n개를 곱해준 함수가 바로 결국 우도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 요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요 놈도 일종의 무슨 추정량이다? 그렇죠. 점 추정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점 추정량으로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편 추정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 점 추정인 것처럼 최대 우도 추정량도 일종의 이름이 점 추정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수 세타를, 그쵸? 모수 세타를, 그쵸? 모수 세타를 대신해서, 모수 세타를 우리가, 그쵸? 추정하는, 그쵸? 그 추정량을 우리는 뭐다? 점 추정량이라 한다. 그죠? 구간 추정이 아니고 하나의 포인트로 모수를 추정했을 때 그놈을 우리는 뭐란다? 점 추정량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최대 우도 추정량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점 추정량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최대 우도 추정량을 다른 말로 보통 책에 따라서는 최우 추정량이다. 최우 추정량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요 최대 우도 추정량은 말 그대로 여기에 우도가 최대가 되는 추정량이니까 요 우도 함수 값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세타 값이다. 자, 우도 함수는 세타에 관한 함수라고 그랬죠. 우도 함수가 세타에 관한 함수인데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도 함수, 요 우도 함수를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세타 값을 우리는 뭐다?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읽어보니까 확률 표본의 우도 함수, 자, L 세타 땡땡 x1부터 xn까지를 요 우도 함수를 뭘로 하는 거? 우도 함수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우도 함수를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세타 값을 우리는 보통 이제 요 세타 값을 세타 햇이라고 하고, 요 함수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세타의 값을 세타 햇이라 했을 때에 요 세타 햇을 우리는 모수 세타의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점 추정을 여러분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이 모수 세타의 추정량은 보통 우리가 세타 햇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요 추정량 세타 햇이 지금 우도 함수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세타 값으로서 이 세타 햇을 구했을 때에 요 세타 햇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란다?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통계학자들이 정의를 했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점 추정에서 우리가 불편 추정량을 구할 때 또 그 불편 추정량의 정의를 우리가 봤죠. 불편 추정량은 그죠? 그 나름대로의 정의를 만족하면 우리는 불편 추정량이라고 부르고, 또 여기서처럼 최대 우도 함수를 최대가 되게 하는 세타 값으로서 우리가 추정량을 모수 세타의 추정량인 세타 햇을 구했을 때는 그놈을 우리가 또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는 것은 살짝 우리가 한번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요와 같은 표본 x1, x2, xn을 요놈의 얻을 확률, 그게 바로 결국은 우리가 요놈을 가리키는 거죠. 요거. 요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결국 요와 같은 표본을 얻을 확률이랍니다. 요 얻을 확률, 결국 요 함수가 결국 우도 함수이기 때문에, 세타에 관한 함수로 봤을 때 우도 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도 함수가 최대라는 것은 요와 같은 표본을 얻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어진 관찰 값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 값들이라고 그러죠. 이 표본들을. 요 표본의 구체적인 값들을 다 관찰 값이랍니다. 이 주어진 관찰 값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세타 값이다. 요 놈을 얻을 확률이 가장 높은 또는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값을 세타 값이라고 하는데, 그 세타 값을 세타 햇이라 했을 때에 요 놈을 세타의 추정량으로 삼는 것이 최대 우도 추정량 내지는 최우 추정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밑에 내용은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최대 우도 추정량의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최대 우도 추정량이 정해지는가? 일종의 여러분도 불편 추정량처럼 점 추정량인데, 우도 함수를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그 변수 세타의 값을 우리는 세타 햇이라고 했을 때에 그놈을 모수 세타의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고 부르겠다. 또는 최우 추정량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최대 우도 추정량을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 해당하는 확률 표본에 뭘 구하나 먼저 일단 빨리 우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 우도함수를 실제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이거죠. 무슨 말이겠죠? 모집단의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x 대신에 x1을 집어넣은 밀도 함수에다가 x2에 관한 밀도 함수에다 x에 관한 밀도 함수 전체를 다 이렇게 곱한 것으로 우리가 이 우도 함수 L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을 때에 그 우도 함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최대가 되게 하는 그 함수의 변수의 값을 구할 때는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미분이죠. 미분해가지고 0되게 하는 값에서 대부분 다 최대가 나오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서 그놈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극대값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최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미분처럼 일일이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검증하지는 않는답니다. 우리가 미분해서 범위 안에 들어있는 0되는 그 세타 값을 구했을 때에 그 세타 값이 극대값이면서 동시에 최대값임을 대체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대를 만드는 세타 값을 구해주면 그것이 바로 최대가 되는 세타 값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도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에 미분한 그 도함수를 0되게 하는 세타의 값을 구하면 그놈이 바로 최대 우도 추정량이 된다라고 기억하셔도 이 통계학 부분에서는 요 동네에서는 통용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제 291번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와 같은 확률 밀도를 가지는 확률 분포는 포화송 분포랍니다. 자, 그러면 요와 같은 포화송 분포에서 우리가 얻어낸 확률 표본 x1, x2, xn에 대해서 모평균 뮤의 최대 우도 추정량을 구해봐라 그랬죠. 그러면 최대 우도 추정량을 구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요 확률 표본 x1, x2, xn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구해서 그놈을 우리가 L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은 L, 자, 모수 세타에 해당되는 자리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뮤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L, 뮤 땡땡 x1, x2, 어디까지? 자, xn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놈은 우리가 결국 요 놈이 요 놈하고 똑같다겠죠. 뮤, 다시 한번 x1부터 xn까지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자, 요 놈하고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요 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냐? x1 그죠? 땡땡 요 x1의 밀도 함수에다가 x2의 밀도 함수. 자, 그래서 결국 xn의 뭐까지? 밀도 함수까지를 곱한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파이로 표시하면 파이 i 이꼴 1부터 n까지 f의 xi 땡땡 자 뮤 이렇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럼 구체적으로 요 놈이 지금 요 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파이 i 이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자, 요 x 팩토리에서 요 놈은 x를 xi 팩토리얼로 고치고 자, 2의 마이너스 뮤 승에다가 자, 뮤의 x 승에다가 xi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의 의미는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한 값, x 대신에 2를 대입한 값, x 대신에 3을 대입한 값, 결국 x 대신에 n을 대입한까지 그 값들을 다 곱하라 그런 뜻이죠. 물론 여러분 나중에는 바로 암산에 써야 되겠지만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해보셔도 상관없답니다. x1 팩토리분의 2의 마이너스 뮤승에다가 뮤의 x1승에다가 i 대신 2 들어가면 x2 팩토리분의 2의 마이너스 뮤에다가 뮤의 x의 2승. 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해야 되냐면 자, 어디까지 곱하냐면 xn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뮤에다가 뮤의 x의 n승, x의 n까지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럼 요놈 우리가 쭉 곱해버리면 자, 분자는 보니까 2의 마이너스 뮤승, 2의 마이너스 뮤승이죠. 요런 것들이 몇 개니까? n개 있으니까. 자,
요게 마이너스 n뮤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뮤에다가 이제 요 밑이 같은 뮤의 x1, x2, xn은 요 지수비에서 더해지는 거죠. 요 놈을 시그마로 표시하면 시그마 xi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모는 다시 x1 팩토리, x2 xn 팩토리까지 곱이니까 요 놈은 다시 파이 기호로 i 이퀄 1부터 xi 팩토리얼 이렇게 그냥 따로 그냥 그대로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지금 뭐다? L이라고 하는, 즉 우도 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 놈을 미분해서 요 놈을 요 L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지금 요 모수 뮤에 대해서 미분해서 0되는 값을 찾으면 그 값이 바로 요 L을 최대로 하는 값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작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 예를 들어 세다가 세다 해시라는 값을 세다 해시라는 값을 가졌을 때에, 그쵸? L이 세다 있고 세다의 해시라는 값을 가졌을 때 요놈이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요 L이라고 하는 요 L에다가 자, 밑인 자연로그 ln을 로그를 취했을 때에 L이, 그쵸? 요 로그를 취한 값도 세다 해질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상식적으로.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쵸? 세다가 요런 값을 가졌을 때 요 L이 최대가 된다 그러면 요 L에다가 로그를 붙여놨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겠죠? L이 최대일 때에 로그 L도 최대가 되기 때문에 세다가 요런 값을 가졌을 때 L이 최대라고 하면 세다가 역시 요런 값을 가졌을 때 로그 L도 최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에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일단은 그 함수의 로그를 취한 값의 최대값을 구해서 마지막에 로그를 떼도 되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 놈이 최대가 되게 하는 값의 입장에서는 L이 최대가 되는 요 세다 값은 로그 L도 동일한 그 값에서 최대값을 형성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요게 무슨 말이겠죠? 요 놈이 최대일 때에 요 놈도 최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요 문제를 풀 때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왜 지금 요 L이라는 이 우도 함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 그 이론을 도입하냐면, 이걸 그냥 그쵸 뮤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상황이 아주 복잡해진답니다. 그러나 요 L이라고 하는 함수,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 요 L을 간단하게 L 세타를 중심으로 요 함수를, 자 세타가 아니고 뮤죠. 요 모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을 이제 앞으로 L 모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요 놈을 우리가 일단은 뭐에 대해서, 이 모수 뮤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L 지금 뮤라고 하는데 일단 요 놈을 미분하기 전에 로그를 우리가 한번 취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요 놈이 지금 요 놈인데, 자 무슨 말이겠죠? 요 함수에다가 양변에 요 놈에도 로그를 붙이고 요 놈에다 로그를 붙여버리면, 여기에다가 로그를 붙여버리면, 자 우리가 로그를 붙이면 이런 구조죠. 요 놈이 세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별표라고 되어 있다 칩시다. 여기에다가 ln이라는 로그를 붙여버리면 요 놈은 로그 세모 더하기 로그 네모, 자 곱은 합으로 분리해야 되고 나눈 값은 로그 별표 이렇게 빼준다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 기초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기초가 약한 학생들 위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죠. 세모 곱하기 네모 나누기 별표 되어 있을 때는 여기다 로그를 붙이면 로그 세모 로그 네모 더해주고 로그 별표는 어떻게 한다? 빼준다. 로그에서는 진수를 곱하면 더해주고 나누는 진수끼리 나누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뺀다라고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요게 지금 세모니까 로그 세모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요 로그에 미친 2가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마이너스 n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가 된다? 마이너스 n주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요 로그 밑은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놈에다가 로그를 붙였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제 선생님이 쓰는 것처럼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뭐다? n뮤. 자, 마이너스 n뮤. 그 다음 플러스 요 놈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시그마 xi가 나오고 로그 뭐가 된다? 요 놈이 뮤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 놈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요게 지금 네모인데 로그 뮤 시그마 xi라고 했을 때에 요 놈은 요 로그의 진수의 지수니까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 xi 로그 뮤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빼기 요 놈을 전체를 별표로 봤을 때에 로그 파이 i 이퀄 1부터 n까지 xi 팩토리얼.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자, 요 함수, 요 놈이 최대가 되게 하는 뮤의 값이나 요 놈을 최대로 하는 뮤의 값이나 그 내용적으로는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비록 로그를 붙여놨긴 하지만은 이 함수가 최대가 되기 위한 뮤의 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을 양변을 뮤에 관해서 편미분을 해서 그 놈을 0되게 하는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양변을 뮤에 관해서 편미분을 해버리면 자 ln 자 l뮤 이렇게 해주고 자 요 놈을 뮤에 관해서 미분하면 뮤에 관해 1차식이니까 마이너스 n만 남겠죠. 자 우리가 또 요런 것도 알아야죠. 로그 뮤를 미분하라 그러면 우리는 뮤분의 뭐가 된다. 로그를 미분할 때는 진수분의 진수 미분이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요 놈은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 요 놈이 뭐가 된다? 뮤분의 1 되기 때문에 요 놈이 뮤의 시그마 xi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 놈 뮤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요 놈은 뭐가 된다? 요 놈은 제로죠. 상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한번 미분해서 0되게 하는 뭘 찾는다? 이 뮤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답을 적어보면 여기에서 자 뮤분의 시그마 xi라고 하는 것이 n이니까 요 n하고 뮤하고 자리를 바꿔버리면 요 놈을 뮤에 관해서 풀면 n분의 시그마 xi라고 표시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0되게 하는 요 뮤 값이 요 로그 lu라는 함수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뮤의 값이라고 하면 요 놈을 최대가 되게 하는 뮤의 값이 요렇다고 하면 뮤가 요 놈일 때에 요 l뮤라는 요 함수도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우도 함수를 최대가 되게 하는 요 뮤 값은 우도 함수에다가 로그를 붙인 함수를 최대가 되게 하면 그죠. 우도 함수도 최대가 되게 하는 요 놈이 뮤의 값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요렇게 되는 뮤를 이제 뭐라고 여기다가 해시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요 뮤 햇을 우리는 뭘 한다? 뮤의 최대 우도 추정량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요 놈은 그쵸. x 확률 표본에 나오는 요 x 값들을 다 대해서 n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 뭐죠? 요 놈이 그렇죠. 요 놈이 표본 평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요 포화성 분포에서 요 표본 평균 x반은 요 목평균의 뭐가 됐다? 불편 추정량이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앞에서 봤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최대 우도 추정량도 역시 표본 평균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